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스칼 10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요. 3차 방정식, 이것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한 개의 실근만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실근 하나를 먼저 찾아주고 나머지 2차 방정식 상황에서 허근을 가지면 되겠지. 그럼 얘를 지금 조리제법으로 1-5-K 플러스 7 그리고 K-3 한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조리제법을 써봐도 돼.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1 갖고 될 거고 1 마이너스 4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으로써 0이구나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식을 인수분해한 식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4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이요 이렇게 지금 되니까 우리는 한 개의 실근을 여기서 가졌으니 여기선 허근을 가지시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별식을 갖다 쓴 4 거기에 플러스 k-3 얘가 허근이니까 0보다 작아요라는 걸 만족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을 골라주시고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방정식 x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라고 했어요. 근데 벌써 얘가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는 거는 세 개마다 순환이 된다라는 걸 알 거고 거기서 하나 더 찾아준 식이 오메가 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이 식을 좀 도출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자. 그럼 나머지 조건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라는 식을 지금 이 관계식으로 정리를 해줬구나. 이렇게 정의를 해줬는데 이때 예의 값들을 구하래. 그럼 이때 대입을 해봐서 규칙성을 찾으라는 거고 그럼 f1부터 표현을 하면 F1은 지금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이요. 이렇게 좀 쓰여주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때 이 분수식에선 다항식, 항이 여러 개 있는 분자, 분모들 중 얘를 바꿔주자. 그럼 이때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어질 거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의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F2의 값은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지금 4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이번에도 지금 분모에 있는 다항식 얘를 먼저 건드려 주다 보니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그냥 오메가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요. 또 도출할 수 있겠구나. 세 번째 F3은요 라고 썼더니 얘는 지금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6제곱이 되는 거고 그때 오메가 세제곱 대신 다 1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1분의 1이어서 여기는 2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오겠지. 세 개마다 순환이 된다고는 했지만 확인 과정 F4를 대입했더니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분의 거기에 지금 오메가 8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다시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니 이 식이 이 위에 쪽에 있던 얘랑 같은 식이 되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세 개마다 순환이 된다는 정확한 확인을 했고 이때 여기서 얘가 20까지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6이고 나머지가 2라는 걸 아니까 6묶음이 나오겠구나. 근데 한 묶음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 묶음이 6개 더하기 지금 2개가 남았으니까 이 2개인 마이너스 2를 더 계산해 주시면 되겠구나. 나머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에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거기에 곱하기 6 그리고 마이너스 2를 계산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계산은 답은 마이너스 11로서 답은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구나.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네 변의 길이는요 서로 다른 자연수이고 라는 이 말을 좀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AB가 9, CD가 7, 그리고 각 A, 각 C가 90도인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이때 최종 대각선 길이 BD의 길이를 A라 했었을 때 A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하면 이 길이를 지금 A라 두었으니 이 A에 대한 관계식을 보다 보면 친구들 당연히 기본 직각삼각형과 여기 직각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를 갖다 쓸 생각을 해볼 거고 그럼 즉 A 제곱이 위에 쪽 삼각형에서는 99, 81에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y제곱이라고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아래쪽 삼각형에서도 a제곱이라는 식은 x제곱 플러스 49요.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하나 이렇게만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관계식을 정리하다 보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49가 넘어가서 이항돼서 계산하니 지금 여기는 32요. 이렇게까지 나올 건데 이 관계식 말고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신경 쓸 조건은 이 조건을 좀 신경 쓰겠구나. 아, 서로 다른 자연수요. 그리고 미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게 부정방정식이 되었구나. 그러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서 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확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럼 이때 곱해서 32가 나오는 숫자인데 자연수니까 당연히 이 숫자가 x-y보다는 크겠죠. 그럼 여기는 32와 1, 2랑 16, 그리고 자연수 되는 게 지금 4와 8, 더 이상 되는 건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둘을 벌써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2x가 될 건데 둘이 더해지니까 33, 둘이 더해지면 여기는 지금 18, 둘이 더해지면 12가 될 거고, 그럼 그때 x값들은 2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선 자연수가 아니니까 탈락. 그럼 여긴 9, 그리고 여기는 6 이렇게 나오시겠죠. 근데 문제 제일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들이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x는 9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x가 9인 것도 탈락을 시켜서 아, 결국 x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그럼 x 대신 6을 대입해서 결국 a제곱을 구하자라는 거니까 6을 대입한 36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실 거고, 그럼 얘를 더해준 값은 지금 85요 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a제곱은 85다라는 답으로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부등식, 절대값이 되어 있는 이 부등식에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일일이 다 풀 수가 없으니 나는 이 좌변에 있는 절대값 2개짜리 이 상황의 그래프를 먼저 갖다 그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저 그래프를 갖다 그릴 때 시선이 지금 0이 되는 마이너스 4와 0이 되는 4를 기점으로 나눠서 표현을 하시는 거고, 그럼 이때 마이너스 4와 4라는 점으로 나눠준다면 그때 마이너스 4였었을 때 좌표를 먼저 확인.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0,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8의 절대값. 그럼 여기는 8이 되실 거고, 두 번째 x가 지금 4였었을 때에도 좌표를 확인하다 보니 여기는 2 곱하기 8이니까 16, 거기에 더하기 0으로서 얘는 16이구나 이렇게 지금 찾아졌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4,8이라는 여기, 그리고 두 번째 4,16이라는 여기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우리는 얘 절대값이 1차식이면 무조건 직선으로 그래프를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좌표들 얘보다 앞에 있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얘보다 뒤에 있는 예를 들어 5 정도를 확인을 해서 그래프를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지.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5를 먼저 집어넣으니 결국 2 곱하기 1이니까 2, 거기에 더하기 지금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지금 9, 그럼 얘는 11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5를 대입했었을 때는 지금 9이 18 플러스 1이요. 그럼 여기는 19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5,11, 그럼 얘보다 위에 있는 형태로서 대충 마이너스 5,11이 여기 있고, 그 다음 5,19, 그럼 5,19도 얘보다 위에 있는 5,19.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얘 그래프가 어떤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해를 가져야 된다 했으니까 이 k보다 작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이 8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 8보다 k가 위에만 있다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보다 k 값이 크거나 같다라는 걸 성립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답은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차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았을 때 이때 fx가 gx보다 작다, 즉 gx가 크다의 해를 찾아라. 그럼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해석만 하시면 되니 나는 지금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고 fx라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 근데 얘네들의 지금 교점 상황이 지금 마이너스 2와 그리고 7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노란색이 위에 있겠으니까 결국 이 파트가 되는구나.
즉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7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었으니 알파 값이 마이너스 2, 베타 값이 7.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조건인데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니 지금 2차식이 아닌 경우와 즉 a-2가 0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따로따로 나눠주겠지. 그럼 첫 번째 이 경우에서 풀다 보니 그럼 a 값이 2였었을 때 해를 모든 실수는 갖는지 확인. 그럼 0이죠. 그럼 6이 0보다 크다.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가 성립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가 2여 된다라는 2를 먼저 찾아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2차식인 경우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죠. 그럼 2차식인 경우에서 지금 나는 이 좌변에 있는 이 그래프가 0보다 떠 있어야 되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서 이런 식으로 떠 있어야 되는구나. 즉 아래로 볼록이라 했으니까 최고점 이 양수여야 되며 거기에서 판별식 2 하면 4의 a-2의 제곱 마이너스 6의 a-2인데 그게 교점이 없으니까 0보다 작다를 만족해 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 식을 지금 견들어 주다 보니 양변을 2로 나눠서 2의 a-2로 묶어줬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2a-4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네. 그럼 인수분해가 2의 a-2에 2a-7이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 여기에서 푼 해는 a가 지금 2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아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이 조건에서 a는 2도 성립한댔으니까 2와 같아요 라는 등호를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최종 문제에서 본 건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정수 a는 2도 있고 그리고 3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가 2개밖에 없겠구나. 그럼 답은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 C, D 5개를 연결한 도로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A에서 E로 가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선 최단거리라는 말도 없고 단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일일이 써서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순서대로 맞춰서 볼래요. 그러면 문자 순서대로 A에서 만약에 B를 거쳐서 간다면 그때 B에서 E로 바로 갈 수 있고 또는 B에서 D를 거쳐서 E로 갈 수 있고 근데 B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면 A라는 지점을 또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선 성립할 수 없겠구나. 그럼 일단 A에서 B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이렇게까지.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코스는 한 가지의 코스였고 B에서 E까지 가는 방법은 지금 2가지의 코스가 있었죠. 그럼 여기는 지금 2가지. 그리고 B에서 D로 가는 코스는 한 가지, D에서 E로 가는 코스도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랑 곱해준 2가지와 얘는 곱해준 한 가지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A에서 B로 거쳐서 가는 거구나. 그럼 두 번째 A에서 다른 문자 C부터 먼저 생각할까? 그럼 A에서 C를 거쳐서 간다면 E로 갈 때는 무조건 일단 D를 거쳐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D에서 바로 E로 가는 경우나 아니면 D에서 B를 거쳤다. E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겠지. 근데 여기 길 코스에서 보면 결국은 B에서 E로 가는 것만 나머지 2가지고 다 한 가지밖에 없으니 1, D에서 B, 1, B에서 E 2가지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한 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쓰여진 거가 될 거고 그럼 이제 A에서 C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난 이번에서 A에서 D로 갔었을 때라는 경우도 써보면 C를 통과할 수는 없죠. 그럼 D에서 E로 바로 가거나 다시 D에서 B를 거쳐서 E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코스가 있겠구나. 그럼 여기도 1, B에서 E 2가지니까 여기서도 한 가지, 여기서는 지금 2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A, D 거치는 것까지 해봤으니 마지막 A에서
2로 바로 가는 코스가 한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나머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니 이것들을 더해주면 세 가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총 합해준 가지수는 10가지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구분된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지금 4가지 색으로서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4가지 색을 예를 들어서 빨주, 노초 이렇게 4가지가 있었다 라고 지칭하고 들어갈게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 유탄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그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색칠하는 거는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예를 들어 B 얘부터 칠하기 시작해서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칠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B부터 칠하고 A, 그 다음 E, 그 다음 D, 그 다음 C를 칠하는 순으로 칠할 겁니다. 그럼 이제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색깔 4가지 중 아무거나 칠해도 되니 4가지를 쓰면 그때 B에다가 색깔 누군가를 칠했다라고 생각해서 빨이라고 먼저 써놓고 들어가죠. 그러면 A를 칠할 때 B 칠한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3가지. 그럼 이때 A에 주황색을 칠했다고 치자. E를 칠할 때 B와 A에 색칠한 2가지 색을 제외한 걸로 골라줘야 되니 그럼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럼 이때 여기서 노란색을 칠했다고 치자. 그럼 D에 칠하는 방법은 원래 빨강색, 노란색을 피하면 되는데 그때 이 주황색이랑 같았는지와 그리고 달랐는지에 따라서 얘 칠하는 방법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주황색을 칠했었을 때 여기는 빨주 2가지만 피하시면 되겠죠? 그럼 빨주 2가지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2가지의 방법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다른 색, 즉 빨노주 피해 결국 초록색을 예를 들어서 칠했다고 생각하면 그럼 빨초 피하니까 여기서도 2가지 그럼 끝에 나오는 가지수는 2가지로서 똑같으니까 그냥 연달아서 가면 되겠구나.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그냥 얘네 둘만 피해서 2가지고 그때 끝에 순으로 2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해서 갖다 쓰시면 되겠지. 그럼 여긴 8 그리고 4, 3, 12 그럼 12 곱하기 8로서 우리의 가지수는 96가지요. 그럼 답은 1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5개의 영문자 great라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하여 각각의 조건에 일렬로 줄을 세우려고 할 때 각각의 경우의 수 A, B, C를 구해서 그것들을 다 합해주세요 라고 있어. 그럼 이제 가족권부터 먼저 보다 보니 이 A, T가 서로 이웃하도록 5개의 문자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우리가 EAT가 이웃한다라는 건 얘네를 한 묶음으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나머지 G, R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이 3개를 일렬로 세우는 3팩토리얼에 거기에 이 안쪽에서 줄이 바꿀 수 있는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36가지요. 그게 A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줄 거고 두 번째 나조건도 보겠습니다. 나조건은 양 끝에 G와 R이 오도록 5개의 문자를 한 줄로 쓰래. 그럼 양 끝에 G 또는 R이 와야 된댔으니 그럼 그때 얘네들이 줄 서는 방법은 2팩토리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나머지 중간에 3개의 문자가 줄 서는 방법이니까 여기는 3팩토리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얘랑 곱해지는 거니까 6이 12 이게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조건도 다시 볼게요. 그럼 다조건은 R과 E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줄을 세우래. 그럼 이웃하지 말라라는 문제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 즉 G 그리고 A, T 얘네를 먼저 줄 세우는 3팩토리얼에 거기에 사이 이 네 공간 중에 2개의 문자가 줄을 서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갖다 쓰여주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6 곱하기 4P는 4, 3, 12가 되는 거고 얘는 72가지. 이게 C가 되는구나. 그럼 최종 A, B, C를 다 합해서 써라 라고 했었으니까 둘이 합해준 48을 72에다 더해서서 답을 쓰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120이라고 답을 갖다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번을 체크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5개의 A, B, C, D, E를 연결하는 도로를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 도로를 이용해서 5개의 도시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한 번 여행한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도시들의 특징상 보면 위에 있는 도시는 아래에 있는 도시끼리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도시도 아래에 있는 도시끼리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도시랑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랬었을 때 내가 만약에 위에 도시부터 출발을 하고 들어간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으면 다시 여기선 위에 도시로 가야 되고 얘가 다시 아래 도시로 가면 위에 도시로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은 무조건 아래 도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아래. 그래서 이 아래 도시 얘네들 중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자라는 걸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3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약에 얘를 선택했다라고 치면, 그럼 위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위에 쪽은 A나 B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을 가지라는 거니까 이어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A라는 도시로 왔다라고 했으면 나머지 그 도시는 D와 이 아래에 있는 도시 이 2가지 중에 다시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2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E라는 도시로 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 가야 되는 게 무조건 B라는 도시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코스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남은 도시로 다시 D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코스밖에 존재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얘를 계산해준 값은 12가지요 라고 하는 답을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0, 1, 2, 3, 4의 5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 321과 같이 1의 자릿수보다 10의 자릿수가 더 크고 10의 자리 숫자보다 100의 자리 숫자가 더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즉 3자리 자연수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골라달라는 3자릿수를 만드는데, 그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크기가 정해져 있죠. 1의 자리보다 10의 자리가 더 커야 되고, 그리고 10의 자리보다 100의 자리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숫자가 정해져 있었을 때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우리는 골라주기만 하는 조합을 갖다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카드가 0부터 4까지만 존재를 하잖아. 그럼 총 5개 중 내가 예를 들어서 3개를 골랐다 라고 표현을 하면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0도 고르고 2도 고르고 3도 골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파란색을 표현을 하면, 그럼 그때는 가장 큰 숫자가 무조건 100의 자리로, 그리고 두 번째 큰 숫자는 10의 자리로, 그리고 가장 작은 숫자는 1의 자리로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 바뀌는 경우의 수는 더 이상 없으니 한 가지가 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5C3을 계산해준 10과 동일한 경우의 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9개의 점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의 점이 있대요.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Q에 대해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래. 그럼 가속건에서 P를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선을 구할 때는 점 2개를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9개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뭐야? 우리가 한 직선상에서 3개의 점 이상이 있다면, 3개 이상의 점이 있다면 이 3개 중에서 2개를 뽑은 직선들은 다 동일한 직선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들을 빼줘서 들어가면 세로 상황에서 3개의 점 중 2개를 선택하는, 얘네는 동일한 거니까 다 제외시킬 건데 세로선의 종류가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빼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선에서도 지금 3개의 점이 한 직선상에 존재하는 게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3C, 2에 그것도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3개를 제외를 시켜줘야 되며, 그럼 마지막 대각선 상황에서도 있었죠. 대각선 상황에서 하나, 둘, 3개의 점이 한 직선상에 존재하는 거. 그럼 저기서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는 거. 근데 그 대각선은 종류가 2개가 있을 거니까 곱하기 2요. 이렇게 해서 더해서
빼줄 것인데 이렇게 빼다 보면 우린 직선에서 다시 여기서 얘를 빼줬다는 건 이 직선을 전부 다 빼줬기 때문에 그럼 이 직선은 세줘야 되는데 못 셌잖아. 그래서 이때 이 개수와 이 개수와 이 개수를 더한 값을 마지막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플러스 8까지 갖다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를 계산해 주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1에 9 곱하기 8 이렇게 지금 되었으니 36에 마이너스 339 339 326에 플러스 8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계산을 하자라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계산한 마무리는 36 마이너스 얘를 더해준 값은 24 거기에 플러스 8을 해주세요 라고 해주는 거고 그럼 얘는 44에서 24를 빼주니까 20이요. 아 이게 P의 값이구나. 그래서 P는 20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Q 값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Q에 대해서 설명한 건 세 점을 꼭지점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삼각형의 개수는 우리가 세 개의 점을 선택하는 부씨 3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여기서도 똑같이 한직선 상에 세 개의 점이 있었다면 그걸 제외시켜주면 되니 세로선의 역할인 3C3이 3번 가로선의 역할인 3C3이 여기서도 3번 그리고 대각선 아까 3C3이 2번. 그럼 이것들을 이번에는 더해서 빼기만 하면 되겠지. 여기서 챙겨줄 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럼 9C3을 계산해 준다면 3, 2, 1에 9, 8, 7 계산을 해주니까 3 그리고 4 그럼 12 곱하기 7이니까 84에서 마이너스 여기는 3 더하기 2, 즉 8만 빠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76이요. 그래서 Q의 값이 76이구나. 그럼 P 플러스 Q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의 합은 96이요. 이렇게 해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의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는 12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직사각형 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직각삼각형 개수를 구하라는 아이디어랑 비슷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직각삼각형, 원내에서 직각삼각형이 보려면 지름을 빗변을 하는 삼각형이니까 이 지름을 기준으로 먼저 잡았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 지름을 기준으로 잡으면 지름이 될 수 있는 게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5, 6개가 있겠지. 그래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중 6개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한 6이라고 먼저 갖다 쓸 겁니다. 그럼 얘를 먼저 선택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직선 상황에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때 이 점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여기서 직사각형이 되려면 결국은 얘가 선택이 돼 있을 때 얘한테 마주보는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당연히 직사각형이 한 쌍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결국 이 오른쪽에 있는 점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 왼쪽에서는 당연히 짝꿍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택권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곱하기 5라고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직사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 직사각형이었다고 이제 치자 이렇게 지금 잡아줬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줬더니 내가 이 기준 상황에서 좀 모호해진 게 내가 지금 첫 번째 이 6개 중 하나를 얘를 선택했다고 봤는데 근데 그 얘를 선택한 대각선 상황에서도 이 직사각형이 한 번 더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겹치는 게 2번씩 있을 거니까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까지를 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를 계산해준 값으로서 얘는 15개의 직사각형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행렬 A의 성분, I, J의 성분에서 이때 이 관계식을 성립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 2, 1, 2만 들어가면 얘는 2차 정사각 행렬인데 그럼 요게 A, 1, 1 그리고 A, 1, 2 그리고 여기는 A,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쓰여지는데 여기서 성립하는 게 A 1, 1이었으면 1, 1, 즉 A 1, 1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11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건 결국은 지금 1행 1열의 성분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0. 그럼 이 이야기가 행과 열의 성분이 값이 같았었을 때는 그때는 얘가 무조건 0을 성립해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는 0, 0 이렇게 갖다 쓰여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이야기는요, 지금 2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지. 그러면 A, 2, 1이 들어간 액 값은 그럼 이때 마이너스 A 1, 2의 값과 동일해야 돼. 그럼 이 이야기가 뭐냐? 이 오른쪽 이렇게 대각선 얘네들의 관계는 부호가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맞춰주다 보니 오른쪽 대각선은 0, 0으로 되는 거. 그럼 얘는 0, 0이 아니니까 탈락. 그리고 여기는 0, 0 가능. 여기도 0, 0 가능인데 두 번째 이야기가 뭐 한다고? 아까 얘랑 부호가 반대 상황. 그럼 얘는 4랑 마이너스 4니까 부호 반대 상황으로서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0과 0이니까 부호가 반대 상황이라고 아니, 얘는 지금 아까 탈락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3과 3으로서 부호 반대 상황이니까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부호가 같으니까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선 기억과 디귿만 되니까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행렬 A와 B가 있고요. 두 행렬이 같을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때 A, B, C 값을 각각 구하여라. 그럼 우리가 먼저 식을 쓰다 보면 1행 1열의 성분끼리 같아요 라는 식 하나, C제곱 마이너스 AC가 4요. 두 번째, 지금 6이 2A랑 같아요 라는 식 하나. 세 번째, 4C가 얘랑 같아야 돼요. 4C가 지금 2C제곱 플러스 3B랑 같아요 식 하나고, 그리고 세 번째, 0이 B 플러스 2랑 같아요. 이렇게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럼 여기서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두 번째 식부터 표현하다 보면 A 값이 3이요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네 번째 거, 여기서 B가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지금 찾았겠죠. 그럼 이 값들을 대입해주면 A 대신 3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3, 그리고 B 대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여기 식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네.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먼저 풀어주면 C제곱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4가 0이구나. 그럼 얘는 C 마이너스 3에 4에 C 플러스 1은 0이요라고 돼서 여기서 만족하는 C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두 번째 여기 식에서도 정리를 하다 보니 이 C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6이 0이고 C제곱 마이너스 2C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그럼 얘는 C 마이너스 3에 C 플러스 1로서 C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요. 근데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C 값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겠죠. 그럼 결국 A 값이 3인 거, B 값은 마이너스 2인 거, 그리고 C 값은 마이너스 1인 걸로 찾아줬는데 문제에서 결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A를 제곱한 건 9, 마이너스 B를 제곱한 건 4, 거기에 마이너스 C를 제곱한 건 1이요. 이렇게 써지니까 얘를 계산한 답은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때 행렬 A에 대해서 곱한 행렬이 얘를 만족하대. 그럼 이때 곱해보면 되겠죠. 4, 1, 마이너스 1, 0 거기에 f, a와 0으로 되어 있는 이 행렬을 곱해주면, 그럼 기역자로 곱해줬었을 때 4fa, 그리고 여기서 기역자로 곱해줬을 때 마이너스 fa. 근데 얘가 지금 0, 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걸 만족한다라는 건 fa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라. 그럼 FA가 0이라는 건 이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즉 X절편의 값들을 구하라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5가 될 것이고, 그럼 그 A 값들을 구해서 합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종 얘랑 합해준 값은 2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2차 정사각형 A, B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한 것들을 알려줬어. 근데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이 행렬의 이 행 1열의 성분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함정으로 합차공식을 쓸 수 있지? 라고 질문을 해주는데 우리 행렬에서는 곱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셈 공식으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네 둘을 연산을 해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직접 찾아줘야 되겠구나. 그럼 첫 번째 A 플러스 2B와 그리고 A 마이너스 2B를 둘이 더해 주신다면 그럼 얘는 2A라는 행렬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두 행렬을 말 그대로 더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2 그리고 0 그리고 여기 4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A라는 행렬은 모든 성분을 2로 나눠주면 되니 마이너스 1, 1 그리고 0, 2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마저 구한다면 A제곱이라는 행렬의 성분을 구하세요. 그럼 A제곱이라는 자체는 행렬 A를 두 번 곱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1, 0, 2를 지금 마이너스 1, 1, 0, 2로서 곱해서 써라 라는 거네요. 그럼 기역자로 곱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기역자로 곱하니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니까 1 그리고 기역자로 곱해주니 0 그리고 기역자로 곱해주니 4 이렇게 해서 A제곱이라는 행렬을 만들어 주었구나. 그럼 두 번째 4B제곱이라는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B라는 걸 지금 찾으려다 보니 그럼 이때는 지금 저 두 식을 A-2B를 갖고서 빼주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4B라는 행렬이 되는 거고 그럼 그 행렬을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주는 걸로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4 그리고 여기는 지금 0 그리고 여기는 빼주니까 4 그리고 여기 빼주니까 2요 이렇게 지금 나올 건데 4B제곱이라는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2B를 지금 제곱해줬다 이런 식의 표현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상태에서 나는 얘를 2B 갖고만 표현을 하면 얘는 2로 나눠주니까 2, 0, 2, 1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이때 2B의 제곱은 2B 곱하기 2B를 하세요 라는 걸로 표현을 해서 4B 제곱을 표현해 주니 그럼 2, 0, 2, 1을 2, 0, 2, 1과 곱해 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도 기역자로 곱해 주시니까 지금 4 그리고 기역자로 곱해 주시니까 0 다시 기역자로 곱해주면 2는 4의 2니까 6이고 기역자로 곱해주니까 1이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구하라는 게 A제곱에서 4B제곱을 구한 거를 빼줘라 라고 했으니 마지막 얘 행렬에서 이 행렬을 빼주신다면 마이너스 5 그리고 빼주신다면 1 그리고 빼주면 마이너스 6 그리고 4에서 1이 빠지니까 3이요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그 행렬의 성분에서 2행 1렬의 성분을 구하라. 그럼 2행 1렬의 성분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행렬 A가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때 행렬 A의 16제곱의 모든 성분들의 합을 구하세요. 우리가 거듭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거치는 행렬들을 곱해봐서 규칙성을 찾자라는 거니 1, 2, 1, 2 쓰여 있어. 그럼 A제곱은 A를 두 번 곱한 거로 표현되니 1, 2, 1, 2에 다시 1, 2, 1, 2를 곱한 결과물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곱해주니까 1, 2, 1 그러면 1에 2니까 여기는 지금 3이요 이렇게 갖다 쓰여질 거고 그 다음 2 곱하기 4니까 2에 플러스 4인 6이요 이렇게 갖다 쓰여졌겠구나. 다시 기역자로 곱해주니 1에다가 2를 더해주니까 3이요 그리고 2 거기에 4니까 6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A제곱은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거기서 A 세제곱이라는 자체는 A제곱에다가 A를 곱하세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만 다시 먼저 표현하다 보면 이 3636은 이 A라는 행렬에 3배를 해준 거니까 3A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쓸 수 있겠지. 그럼 A제곱이 3A라고 바꿔주면 여기는
3a에 거기에 곱하기 다시 a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여기는 3a 제곱이 될 것인데, 그때 아까 a제곱 한 번 더 바꿔주시면 a제곱은 3a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3 곱하기 3인 9a라고 갖다 쓰여지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a 4제곱은 a 지금 세제곱에 a를 곱해준 거랑 똑같고, a 세제곱은 지금 내가 9a여 라고 갖다 쓸 수 있는 행동이었고, 거기에 지금 a니까 그럼 얘는 9a 제곱인데, 다시 a 제곱은 우리가 3a라고 쓴댔으니까 여기는 27a여 이렇게 쓰여지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9는 3의 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라고 지금 표현되니, 이제 규칙성으로서 4였을 땐 세제곱, 그리고 3이었을 땐 2제곱, 그리고 2였을 때는 1제곱이라고 표현이 되는 형태가 되었어. 그럼 결국 구하라는 게 a 16제곱이라면 지금 하나가 줄어든 3의 15제곱에 거기에 a다, 이렇게 지금 먼저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에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얘는 3의 15제곱에 a라는 행렬이 1, 2, 1, 2고, 그럼 이것들을 합한 게 6이니까 6 곱하기 3의 15제곱이 모든 성분의 합이겠구나. 근데 그 숫자를 지금 우리는 a 곱하기 3의 k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a는 소수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 6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이고 그 3은 여기에 거듭제곱으로 같이 쓰라는 소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3의 16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쓰라는 소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a 값은 2가 되는 거고, k 값은 16이 되었으며, 그럼 최종 a 플러스 k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얘는 18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라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1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차 정사각형열의 성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럼 2차 정사각형열 A를 먼저 표현을 하는데, 이때 행과 열이 같았을 때는 차이가 0이 나올 거니까 지금 1행 1열이나 아니면 2행 2열은 0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 다음 여기는 1행 2열과 2행 1열은 숫자 차이가 1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1이라고 적혀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최종 구하라는 게 A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행렬들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 그 거듭제곱의 규칙성을 보기 위해서 A제곱부터 구해보자. 그럼 A랑 곱해진 걸 쓰다 보니 0, 1, 1, 0에 0, 1, 1, 0을 곱해준 걸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럼 이때 곱해준 얘가 1이고, 그 다음 이쪽에서 곱해준 행동은 0이 될 거고, 아랫줄에서도 곱해준다면 첫 번째 여기는 0이 될 거고, 두 번째 여기는 1이 되겠구나. 그럼 벌써 뭐야? 이게 단위 행렬인 2가 되니까 얘는 제곱마다 2개씩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결국 A 12제곱은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단위 행렬 2와 동일하다라고 쓸 수 있고, A 13제곱은 홀수니까 그냥 얘는 A라고 갖다 쓰면, 14제곱은 단위 행렬 2, 15제곱은 다시 A라는 행렬로 표현이 되겠구나. 그럼 이때 이 둘을 더하고 얘는 마지막 빼주세요 라고 했으니, 얘는 왼쪽에 있는 건 2 단위 행렬 2여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요. 다시 홀수인 항은요 그대로 A, 짝수인 항은 단위 행렬로 2, 홀수 제곱이니까 A, 그리고 짝수 제곱이니까 단위 행렬 2라고 갖다 쓰여진 상태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갖다 쓰여진 거니, 이번에는 지금 단위 행렬끼리 빠져서 여기는 2a라는 행렬이 되겠어요. 그럼 실수배는 곱해져서 4가 되고, 단위 행렬 2와 어떤 행렬 a를 곱해준 건 자기 자신인 a라는 행렬이 나오시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어떤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그 정육면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각각 2와 1씩 줄이고, 그럼 어떤 정육면체가 있었을 때 가로, 세로가 원래 길이가 다 똑같고 높이도 똑같은데 얘네를 1만큼씩, 2양, 1만큼씩 줄였대요. 그러면 변한 가로 길이는 x-2, 세로 길이는 x-1 이렇게 갖다 쓰라니고, 높이는요 2만큼 늘렸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높이는 x 플러스 2라고 갖다 쓰면 되겠지. 근데 그때 그 부피가 1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 갖고 부피를 구하는 식으로서 x-2, x-1, x 플러스 2 얘가 10이 되었다라는 방정식이 완성이 됐고요. 그 방정식을 풀어서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하라. 즉, 이 한 변, 원래 x값을 구하라는 게 목적이겠죠.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전개를 해줄 거고, 그럼 x-2와 x 플러스 1을 곱해준 건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얘를 먼저 전개해주는 게 편하겠구나. 그럼 여기 x-1이니 전개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12요. 그럼 12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6은 0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이때 이 숫자는 어차피 변의 길이니까 우리는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지금 1보다도 크고 2보다도 커야 되겠어. 그럼 나는 1, 2는 제외한 3을 대입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3 같은 걸 대입했더니 이때 여기는 지금 1, 3, 여기는 2, 그리고 여기는 6,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6. 아, 이래서 딱 나눠 떨어지는구나. 그럼 얘는 x-3에 거기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되는데, 이 뒤쪽에 있는 이 식을 보니까 판별식을 갖다 써 보았을 때 1-2로서 0보다 작은 허근을 가지니까 길이가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최종 한 변의 길이 x값은 3이에요 라고 답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C와 BC가 길이가 12로서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빗변 AB 위에 점 P에서, 그럼 여기 P에서 지금 내린 수선의 발들을 각각 Q와 R이라 지칭을 해준 거고, 여기서 또 알려준 내용이, 그럼 직사각형 PQCR의 넓이는, 그러면 이때 PQCR, 즉 여기 넓이는 우리는 두 삼각형 APR과 PBQ, 그럼 APR은 위에 있는 삼각형과 PBQ는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의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넓이들을 비교를 하라는 소리가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QC의 길이가 A였었을 때 나머지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 길이가 지금 A라고 했었으니 이때 PR의 길이도 A가 되는 거고, 이 APR은 전체 삼각형과 닮음이니까 여기 길이가 A. 그럼 RC가 12-A니까 여기도 12-A, 그리고 여기도 12-A라고 쓰여지겠구나.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지금 사각형 PQCR의 넓이. 그럼 PQCR은 A 곱하기 12-A니까 A 곱하기 12-A 얘가 첫 번째 APR의 넓이인 2분의 1 A제곱보다도 커야 되고, 두 번째 또 A의 12-A인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 두 번째 여기 사각형인 2분의 1의 12-A의 제곱 얘보다도 커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 크다라는 연립부등식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이제 이 첫 번째 부등식부터 문제 풀어보시면 양변에 2를 곱했을 때 2a의 12-a가 a제곱보다 크고요. 그럼 이걸 전개하면 24a 마이너스 2a 제곱이 a제곱보다 큽니다. 그럼 3a제곱에 마이너스 24a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3a로 묶어주면 a-8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되시겠죠? 그럼 이때 a 값은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요라는 부등식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
여기에도 양변에 2를 먼저 곱해준 2a의 12-a가 12-a의 제곱보다 큽니다.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이때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줘서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12-a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2-a의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12-a로 묶어준다면 앞에 거는 2a 마이너스 뒤에 거는 12 플러스 a 이렇게 돼서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시겠죠. 그럼 여기는 12-a의 3a-12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거는 절편이 지금 12와 그리고 두 번째 절편은 4인데 이때 최고창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로 불로 그럼 0보다 큰데니까 여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니 4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거에서 거기서 지금 0보다 크고 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 둥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A가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으랬으니까 5부터 시작해서 6과 7까지. 근데 그들을 합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 여기를 합한 값은 18이요 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2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흰색 모자 2개랑 그리고 서로 다른 검은색 모자 3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놓인 모자 6개에 진열하려고 합니다. 근데 같은 가로줄에 같은 색 모자를 진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결국은 뭐야? 여기와 여기에 같은 색끼리만 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 위에 줄에 흰 거 그리고 아래 줄에 검은 거를 놓는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위에 줄에 검은 거, 아래 줄에 흰 거를 놓는 경우로 따로따로 나눠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여기 상황에서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 위에 줄에 흰 모자를 놓을 때 흰 모자는 3개가 있잖아요. 2개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세 공간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그때 모자가 다 다르니까 줄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흰 모자를 놓는 방법이 3가지 중 2개를 줄 세우는 3P2여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 다음에 검은색 모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랫줄에 줄 세워서 들어가는 3팩토리얼이여 이렇게 검은 모자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도 검은 모자를 위에 줄에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거기 상태에서 흰 모자를 놓는 방법 또한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3P2여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곱해 주시면 그럼 이 경우 수와 이 경우 수는 따로따로 하니까 더해 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경우의 수는 36가지고 얘도 계산한 값은 36가지니까 둘이 더해진 값으로서 72가지요 라고 답이 나오는 게 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2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운전석을 포함한 5인승 승용차 세대에 12명이 나누어 타려고 합니다. 근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3명이고 이들은 각각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을 한다. 이때 12명이 차에 나눠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벌써 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A, B, C라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승용차를 탄댔으니까 탈 차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겠지. 그럼 나머지 12명 중에서 3명이 제외된 9명의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나눠 탈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5인승 승용차니까 최대 우리는 지금 벌써 1명이 타 있으니 4명 탈 수 있고 그럼 그걸 먼저 분할부터 개념을 잡아보자. 그럼 나는 4명 그리고 4명 그리고 다시 1명 탈 수 있는 총 9명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분할을 넷, 셋, 둘로 분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셋,
셋으로 분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겠지. 그럼 이때의 경우의 수들부터 먼저 표현을 해주면 되니, 그럼 나는 인원이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9명 중 4명, 나머지 5명 중 4명, 그리고 1명 중 1명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분할이라는 개념이니 4가 똑같으니까 쟤네 묶음들이 줄을 바꿀 수 있는 2팩분의 1은 같은 걸로 치우면 되고, 두 번째, 여기 상황에서도 9명 중 4명, 5명 중 3명, 2명 중 2명을 그냥 뽑아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의 경우의 수에서도 9명 중 3명, 6명 중 3명, 그리고 3명 중 3명을 뽑아주는데 이때 3이 다 똑같으니 여기에 3팩분의 1까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니 여기서 분할 계산부터 하면 9C4는 우리가 9, 8, 7, 6을 4, 3, 2, 1로 나눠주셔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얘는 지금 126. 그리고 5C4는 5죠. 곱하기 2팩분의 1은 2분의 1이니 여기는 63이 될 거고, 그럼 63 곱하기 5니까 5, 30, 5에 5, 6에 30이니까 315요.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9C4. 아까 126 구해줬고, 곱하기 5C3은 10. 그럼 얘는 1260까지요.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9C3 계산해 주시면 3, 2, 1에 9, 8, 7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니까 3약분, 4약분. 그럼 4, 32 곱하기 7은 84예요. 곱하기 6C3은 6, 5, 4를 3, 2, 1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20까지. 거기에 곱하기 3팩분의 1인 6분의 1까지. 그럼 여기도 약분해주니까 14. 그럼 여기는 280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럼 이걸 다 더한 경우의 수가 분할의 경우의 수가 된 거고, 그럼 1260과 280을 먼저 더해주면 1540에 거기에 곱하기 315를 해주시면 되니 여기는 1855가지가 일단 분할의 개념으로 나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해줘야 되는 게 그 자신의 승용차를 탄 얘네를 어디에 누굴 태울 건지 결정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즉 얘네끼리 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 될 거니 얘를 곱해 주시면 되는구나. 그럼 3팩토리얼은 우리가 계산한 게 6이니까 6을 곱해서 쓰면 6, 5, 30에 6, 5, 30에 6, 8에 48이니까 그리고 6, 1은 6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1130까지요 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2차 정사각형열 A와 B가 다음이 존재를 해서 이렇게 연산한 걸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걸 만족했었을 때 결국 A 플러스 B에 대한 행렬, 얘를 구하여라.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행렬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두 식을 연산을 해서 표현을 해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여기 행렬에 다 x배를 해줘서 2xa, 3xb. 그럼 모든 행렬에 x배를 해준 x, 8x, 그리고 마이너스 6x, 그리고 14x 이렇게 갖다 쓸 거고, 두 번째 여기 모든 행렬에는 다 y배를 해줄 거야. 그럼 마이너스 3ya 플러스 2yb가 마이너스 8y 그리고 y 그리고 9y 그리고 5y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때 얘의 행렬을 만들고 싶어서 이 둘을 그냥 더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때 A 행렬 똑같은 실수배끼리 더해주는 걸로써 2x-3y의 A와 3x 플러스 2y 이 실수배끼리에 더해준 얘 행렬이 결국 이 행렬의 모든 성분끼리 더해준 x-8y 그리고 8x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9y와
14x 플러스 5y라고 쓰여지는 행렬이 완성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는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만들고 싶었으니 그럼 여기에 실수배가 1이 되어야 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 방정식 2x-3y가 1이고 3x 플러스 2y가 1을 만족하는 xy 값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럼 나는 이때 y를 소거하기 위해서 6으로 똑같이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위에 거에는 2배를 해준 4x-6y가 2, 아래 거에는 3배를 해준 9x, 마이너스, 지금 9x죠. 9x 플러스 6y가 3이요. 이렇게 쓰여지겠구나. 그럼 나는 이때 이 둘을 더해 주시면 얘는 13x가 5요. 그럼 이때 x값은 13분의 5라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럼 그 x가 13분의 5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얘는 13분의 15에 플러스 2y가 1이요. 그럼 2y의 값이 마이너스 13분의 2가 되고 그럼 y의 값이 마이너스 13분의 1이구나. 그럼 이 찾아준 걸 여기 식에다가 대입했었을 때 그게 a 플러스 b라는 행렬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여기부터 먼저 표현을 하면 x가 13분의 5였고 거기에 지금 플러스 13분의 8이니까 얘는 13분의 13으로서 첫 번째 1이라고 나올 거고 두 번째 8x 플러스 y에서도 계산을 하면 13분의 40에서 마이너스 13분의 1이요. 그럼 여기는 13분의 39가 되니까 여기는 3이라고 쓰여주시면 되고 세 번째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3분의 마이너스 30에 거기에 마이너스 13분의 9니까 얘도 마이너스 13분의 39가 되어서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마지막 14x 이렇게 돼 있었으니 여기는 13분의 70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되니까 13분의 65로서 얘는 5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파스칼 10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로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